촬영도 아니고. 오은영은 정신과 의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상담해. 자, 군집 조사 봐봐. 군집 조사. 그쪽이 지금 얼마나 많지? 방영구법. 방형구법. 방영국법 맞아. 이거 이번 수능에 나 이번 맞아, 6편에 6편에 나왔잖아. 나 이거 보고 바로 제꼈는데. 내가 못 풀었어 이거. 아, 이거 좀 어려워. 자, 요거 군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은요, 우정종 찾는 게 목적입니다. 우정종을 찾는 목적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찾아요. 밀도, 빈도, 피도. 밀도는 우리 알잖아. 면적분의 기체수,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방형구라는 거는 뭘까? 방영국? 그냥 네모 박스야. 오늘 밑에 연습 문제 그 밑에 보면 이거 있지? 이게 방형구야, 방형구. 뭐노? 됐어? 그렇지? 자, 그러면 그 방형구를 보면 그 안에 네모칸이 막 있겠지? 그렇지? 그 네모칸에 관계없이 그냥 그 방형구 틀 안에 몇 개의 개체수가 있는지를 보라는 뜻이야. 면적분의 개체수. 그래서 그러면 비슷한 거 아니야? 어? 밀도랑 비슷한 거. 맞아요. 밀도랑 비슷해요. 자, 근데 이번에 빈도는 뭐야? 빈자가 뭐야? 빈도. 자주. 몇 번 보이냐? 얼만큼 보이냐? 근데 그 얼만큼이 뭐냐면 칸수, 수련하는 방형구 칸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 전체 방형구의 칸의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10이면은 100칸이죠. 그 100칸에 해당하는 종이 몇 개 칸에 있나 없나 그거를 체크하는 게 빈도야. 알겠어? 네. 자, 근데 피도는 뭐냐면 피자가 뭐야? 피. 피부할 때 피, 박피, 피. 아. 덮여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 그 방형구의 전체 면적이 있겠지. 뭐 1m, 1m면에 1제곱미터잖아, 면적이. 그때 이제 그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덮고 있는 면적, 그걸 피도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하나, 밀도는요 1보다 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 이쪽으로? 있어요. 1제곱미터에 1제곱미터당 개체수가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밀도는요 1 넘을 수가 있다고요. 1일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빈도에다 저수도 있죠. 자, 근데 빈도는 1을 넘을 수 있어요? 1 넘을 수 없지. 아무리 최대한 다 나와도 그 칸수분의 방형구 수가 똑같으면 1이잖아. 네. 그치? 이 빈도라는 거는요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 피도도 1을 넘을 수 있어요? 아니요. 면적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1까지만 나오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요 밀도, 빈도, 피도를 계산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누구야? 밀도잖아. 아, 운전도 맞긴 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셋 중에서. 아니, 밀도. 이해를 못한 거는. 이해 못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잖아. 자, 밀도가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겠지. 그러면은 아무리 적은 면적, 적은 그 칸수여도 개체수가 한 곳에 몰빵돼 있으면 뭔가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 상대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런 개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상대 밀도라는 거는 각각의 밀도를 다 구하겠지. 그 밀도의 합분의 그 개체의 밀도야. 알겠어? 아, 뭔가 꽁냥꽁냥 되지 말고. 자꾸 수업 시간에 여자랑 연락해요. 어? 아니 진짜 이거 100개 줘요. 이거 진짜 여자랑 연락하는 거 좀 아니다. 봐봐. 자, 그래서 요 상대값 수치를 조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여성에 빠져 숙제를 안 하는데 아니 아니 그건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거 맞아요. 쟤도 수고도 자, 그리고 빈도도 마찬가지야. 모든 빈도의 합분의 특정 개체의 빈도야. 알겠어? 네. 피도도 전체 피도의 합분의 그 특정 종의 피도입니다. 그러면은 비율이 같아지겠죠? 네. 됐어? 자, 그러면 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을 우린 중요치라고 불러요. 네. 자, 중요치라는 거는 상대 빈도, 진짜 이거 뭐야?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이라고. 그래서 중요치가 무조건 100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100보다 적어도 되고 100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요치가 가장 큰 개체가 있겠죠. 큰 종이 있겠죠. 우점조. 그 녀석이 우점종이야. 그럼 제일 중요치가 낮은 게 누굴까? 그 희귀종. 희소종. 아니 왜 하나도 맞는 게 없죠? 자, 근데 웬만하면은요,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웬만하면 피도에 대한 개념이 있지. 피도에 대한 값을 많이 줄 거거든요. 왜냐면 면적 계산하는 거는 약간 수학이 더 가깝기 때문에 피도에 대한 정보는 많이 줄 거야. 아 진짜. 그래서 피도는 가급적 주어진 대로 보시면 되고요. 연습. 네가 하는 게 뭐야? 자, 가로 세로 10칸씩 방향구를 가진 가로 세로 1m짜리의 방향구를 놓고요. 그 안에서 관찰한 식물종 A에서 D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거래요. 각 개체당 점유 면적이 뭘까? 진짜 완주사 좀 때려. 개체당 점유 면적. 요게 피도에 네. 구할 수 있는 개념이겠지. 네. 자, 그게 지금 A, B, C, D 이렇게 해서 주어진다고, 면적에 대한 값은.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밀도를 구해야, 왜냐면 밑에 보면 우점점 구하라고 하잖아. 예스. 그럼 중요치 다 계산해야 되겠지. 예스. 자, 밀도. 진짜. 잠깐. 집중하라고 있어. 자, 전체 면적 얼마야? 1. 그러면 여기서 밀도는요 뭐랑 똑같냐면 개체수랑 똑같겠지. 요 문제에서는. 네. 그렇지? 그러면 종 A는 몇 개야? 세봐. 많아요. 세. 그래, 20입니다. 오 예. 에스코 20. B는 얼마야? 개체수. 1, 2, 3, 4, 5, 6, 7, 8 8개요. C는 얼마야? 2개 9개요. 10개 아이고 D가 2개 D가 2개. 아이고 됐어? 네. 자, 이거 이제 상대 값으로 바꿔봐. 상대 밀도. 2분의 1 전체 다 다음에 얼마야? 40 40분의 A는 20이지. 얼마? 2분의 1 0.5. 네 자, B는 얼마 나와? 0.2 C는 쌤. 0.25 근데 밀도가 개체수랑 비례하는데 그럼 상대 밀도는 그냥 뭐든지 그냥 개체수에 그건 개체수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 값인데 전체분의 요거. 그 아니, 대신에 그게 아니라 그 지금 면적이 1제곱미터라서 개체수랑 밀도랑 같다 오는 건데 상대 맞아요. 밀도 구하려면 그냥 면적 상관없죠. 더할 때 면적 이제 상관없어. 고하니까 저 C는 얼마? 상대 값. 0.25 D네. 0.05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도 구합시다. 빈도 계산하는 거 전체 칸분에 나타나는 칸이지. 네 자, 전체 칸 몇 칸? 잠깐만요. 틀렸어요. 100칸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100을 하나, 100을 안 하나. 네. 중요치는 같겠지. 100칸 감정. 자, 전체 칸은 100칸이지. 네. A가 나타나. 이거 한 칸에 2개 있다라고 해서 2칸 세는 거 아니지. 그냥 이건 하나야, 하나. 네. 몇 칸입니까? 100분에. 5칸 뭐요? 5칸 왜 5칸이요? 20 나누기 4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은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 아. 이런 거구나 잠깐만. 방향도수. 쌤 걸쳐 있으면 둘 다 세야 돼요? 걸쳐 있으면 넓은 쪽으로 세시면 돼요. 벌써 있는 게 어딨어? 저거. 저 D 자, 그 다음에 B의 빈도 전체 100칸 중에서 몇 칸이야? 10개요. 8개요. 8개. 0.08. C 100개 중에 몇 칸? 10칸. 10칸. 0.1. D는 100개 중에 몇 칸? 8칸. 그렇지. 요 4칸짜리 2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8칸. 그럼 0.08. 그럼 이거를 상대값으로 나타내야 되겠지. 어우, 와우. 진짜 싫어요. 그래서 미리 구했어요. 아!
메신저 같은 일루보 새끼는 단칼에 쳐보내는 아니 저 진짜 너무 상처받았는데 이거. 숫자가 있는데 이게 씨발 단합하지 못하고 저기 막힘없이 애군 것 같은 새끼 저거. 저 막힘없이 쫄렸다. 이거죠. 자, 상대 빈도야 이게. 이야. 네. 자, P도 구할 수 있어요. 쌤 한조상 진 신음소리 너무 불쾌해. 아니 쌤 그거 없거잖아요. 야 니 이랬잖아. 자, P도 개체 하나당 A는 25래요. 야. 그럼 몇 개야? 개체 수가 20개. 그러면은 P도 얼마야? P도 고야크 4분의 1. 500 5개. 네. P는 얼마야? 고약 800. 800. C는 얼마요? 1000. 센. D는 얼마요? 센 8. 800 자, 그럼 이것도 야, 상대값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네. 전체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겠죠, 얘들아. 네. 자, 만분의 500 얼마요? 2분의 1 200분의 1 20분의 1 자, 얘는 얼마요? 0.08 얘는 0.1 얘는 0.7 자, 그럼 이제 중요치를 구합시다. 자, 중요치는 상대값을 다 더한 거라고요. A 얼마? 겁나 커요. 겁나 큰 게 얼마야? 0.9. 뭐요? 아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요? 어. B 얼마야, 중요치? 몰라요. 아, 계산해봐. 아 제가 A 0.48. 네 0.48. C 얼마요? 0.6. 아 이거 너무 오버한데 기준. 0.58. D 얼마요? 더하기가. D 얼마야? 0.3. 0.33. 2333 그럼 제일 중요치 큰 거 누구야? 에이. 니은 봐봐. B와 D의 상대 P도 같니 다르니? 몰라요. 상대 P도 맞습니다. 상대 P도 제일 큰 거 C 맞아 틀려? 맞습니다. 0.1 제일 크죠. C의 상대 빈도 얼마? 0.25. C의 상대 빈도 얼마? 1.1. 같네요. 아 상대 빈도? 빈도. 그래서 정답은 5번. 오 마이 갓. 9시 지났나? 9시 지났다 자유다 9시 아까 지났던데. 10시 지난 거 아니야? 아니 9시 오! 지났잖아요 저보다 크게 먼저 질렀잖아! 쌤 지금 원인 제공하고. 자, 2번 봐봐. 서로 다른 지역 1에서 3에 대한 자료래요. 개체수가 나와 있고요. 자, 서식 면적은 2가 1의 2배래요. 그럼 면적을 그냥 요거 1, 요거 2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 C의 밀도는 1과 2에서 같대. 광대이 너무 싫어 그래서. 아니, 선생님, 아, 이런 거 있을게, 그러면. 이거. 아니 쌤 아까 제가 얘 공댕이는 공간배는 안 넣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이거 언행이 너무 빠져 있어. 자, 빵딩이 나오는 전체 개체 수를 구해야, 구하는 거 상관이 없죠. 하는 거예요? 밀도 어떻게 구했다? 면적분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 그럼 C의 밀도는 얼마야? 9개 아 이거 썼어. 9죠. 9개 그럼 이게 1분의 기억도 역시 9가 나와야 되겠네. 되시오. 자, 1에서 2의 밀도 얼마입니까? 이거 다 1분의 얼마? 9죠. 네. 그 다음 3에서 B의 밀도도 똑같대. 그럼 3의 면적이 나오겠지? 있지 1이 되겠네요. 됐어? 네. 그 다음 상대 밀도는 뭐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9다 맞지? 네. D의 상대 밀도를 구하래요.
2와 3에서의 D의 상대 밀도. 그러면 전체 밀도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건데 그냥 이거 2로 나누면 되잖아. 자, 2분의 이거 다 더해봐. 얼마 나와? 30, 60. 그러면은 요거는 30이 나오죠. 30분의 D의 상대 밀도 얼마? 30분의 12. 6 해야죠. 뭐지? 예. 맞지? 면적을 같게 해서 상대 밀도면 상관없지 않아요? 그 60분의 12를 해도 되지 않아요? 면적 상관없이. 상대 밀도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데 굳이 2분의 10이 안 하고 그냥 전 상대 밀도를 밀도가 면적분의 개체수를 구하는 거지. 그럼 2분의 17, 2분의 18, 2분의 12, 2분의 13이 나오겠지. 예. 그럼 상대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그 밀도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30이잖아. 그렇습니다. 30분의 D는 면적 1로 두었을 때 개체수 6이죠. 그렇죠. 그래서 30분의 6이 상대 밀도야. D의 상대 밀도. 예. 됐어? 예. 그 다음 자 3에서 D 면적 1입니다. 그럼 전체 개체수는 얼마야? 30. 30분의 12. D의 개체수는 12죠. 다릅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2에서 C의 밀도 얼마야? 9죠. 3에서 B의 밀도 얼마야? 9 같네요. 기억지기. 자, 수트 181조. 목이 있어. 나방 잡았어. 나방이에요. 오, 쉣. 오 진짜네. 기준. 홀리. 자, 자, 수능특강 181조 6번 봐봐. 자, 이거 보라빛 밤. 2015 개정 전하고 후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빈도에 대해서 알려준 거 있죠. 자, 개정 전에는 빈도에 대해서는 방형부 전체 칸수분의 그 개체가 나오는 칸 요거를 계산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방형부에 있는 전체 칸분의 전체 칸, 그 네. 해당하는 개체수 칸. 근데 개정 이후에는요, 지금 수능 특강이 그런 식으로 풀어요. 뭐냐면 방형부 수분에 그 개체가 등장하게 되는 방형부 수 요걸로 가요. 같은 말인데. 자,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접목을 해야 되냐면 학교에서 개정 전으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정 후로 알려준다면 얘기하셔요. 알겠어? 개체가 있는 방향으로.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빈도부터 먼저 구할게요. 뭐가 자, 다른 A는요, 개정 후로 먼저 구할게. 자, A의 빈도. A는 요 방형구 있지? 네. 요 전체 칸수가 아니라 요 방형구. 여기에 A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요 방형구에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에 있지. 요거야. 네. 전체 칸수를 세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 요 전체 칸수는 원래는 5 곱하기 5에서 50칸이잖아, 전체 칸이. 네. 50개 중에서 A가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지. 네. 50분의 6, 이게 개정 전이라고. 좀 더 간단해져. 근데 개정 후는 간단해졌어요. 전체 칸이 아니라 방향구의 틀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럼 두 개 중에서 요거 넣고 요거 있지. 그래서 2분의 1이야. 그거예요? 네. 매우 간단해진 거야, 요거는. 뭐요? 방금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I can't understand. 그럼 저거는 2분의 1 아니면 1 아니에요? 그게 1이지. 왜냐면 B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여길 수도 있고. 모르겠으면 그냥 두 시간 찍는 거. C는 여길 수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1이네. 그렇구나. 됐어? 네.
B가 가장 칸수 분에 해당하는 칸을 세는 게 아니라 나이스. 방형구 전체 분의 2개 중에 A였고 A 있잖아. 2분의 1. 예? 아 이거 몇 번째 이게 계정 이거라고 계정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수능 특강은 이걸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출은 이걸로 풀어야 되는 수가 많아요. 풀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수능은 오른쪽이네요. 요거야. 되게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학교에서 생각이 있으면 오른 알겠어. 수능을 보는데 그치? 그렇지. 자 그러면 빈도는 다 구했네요. 그럼 상대 빈도 구해봅시다. A 얼마야? A 사용대 빈도 자 5분의 1 0.2 0.2 B네. 0.4 C네. 0.4 자 그다음 이제 밀도 구합시다. A의 밀도 얼마야? A의 이거는 밀도 똑같아요. 아, 밀도는 변한 거 없어. 빈도만 바꾼 거야. 오케이. 밀도 4 얼마요? 3분 이거 면적을 그냥 2로 두어도 되겠지. 예스 2분의 1, 2, 3, 4, 5, 개체수 세와 얼마요? 8, 90 1, 2, 3, 4, 5, 6, 7, 8 8개입니다. 9개. 10개 아니야? 10개 나눠주세요 3, 3, 4잖아요 9개 9개 아니 저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3, 3, 4잖아요 잠깐만. 4, 5, 6, 7, 8, 90. B 2분의 개체수 얼마야? 5개. 5개 What? 하나, 둘, 9개 9개 C 2분의 개체수 얼마야? 6개 6개 6개. 6 그러면 상대값으로 나타내봐. 12.5분의 5니까 0.2 얘네 0.18 0.25 1, 2. 1 있는데? 근데 왜 0.1점이 됐어요? 0.1점이 이게 맞아? 네 아는 것 같은데 답에서 1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뭔데 뭔가 한영이가 처음부터 뭔지 알아. 아! 0. 두 배씩 하면 될것 같아요. 0.4 다른 거 두 배씩 하면 돼요. 맞아요 두 배씩 하면 돼요 0.4 얼마야 이거? 18 18이요? 이사. 저야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마. 천에. 아 근데 맞았잖아 처음은 그 다음에 피도에 대해서는 상대 피도가 모두 같대요. 예스 그럼 이거는 중요치 계산할 때 상대 피도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치 계산해봐. 0.6, 0.76, 자 둘이 다음에 0.6. 요거는 76. 누가 제일 커? B 아 잠깐. 그럼 기억 보기 봐봐. 밀도가 가장 높은 중 밀도가 제일 큰 거 A, B, C, D 중에서 누구야? A. B의 빈도는 A의 2배다. 맞아요 중요치가 가장 낮은 종은 C가. 에이 에이.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자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 아직 안 끝났어? 얼마나 남았어? 무슨 음악이래 수업 시간이요? 지금 왜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어? 자 군집 내 상호작용 갑시다. 여기에 군집 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가뜩이가 좋았나? 이것도 한 번. 자 개체군 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종이야 여러 종이야? 여러 종. 여러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근데 다 다른 종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이거는 경쟁을 피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 그럼 전쟁을 일으키는 주 목적은 뭐냐면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이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게 되면은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게 경쟁이 심하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상호작용 종간 경쟁,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싸우는 겁니다. 종간 경쟁. 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경쟁 베타 원리 별표. 경쟁 베타 원리. 헐 베타 원리. 자, 경쟁에서 진 애들이 베타 무슨 소리야? 나가 떨어지네. 나가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긴 애는 거기서 살겠지만 진 애는 거기서 더 이상 못 사는 걸 경쟁 베타의 원리다. 이상한. 알겠어?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그럼 파울리는 도태된 건가? 기. 왜요? 압도적. 아니 쌤 근데 이건 약간 제가 그 화학과 생명과학의 접점을 찾으면 융합적인 창구라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니 쌤 그렇게 따지면은 얘네들 그 따지지 말라고 쌤한테 가만히 있어. 이거 좀 여기 내려놓은 표정 있어. 자, 이거 봐봐. 이거는 얘는 단독으로 배양할 때야. 자,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라고 해서 집신벌레, 애기버섯 아닙니다. 서로 다른 종입니다. 아이고. 서로 다른 개체군을 단독적으로 따로따로 키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생장곡선? 그 이상적 S자. S자. 그렇지. G 뭐였더라? S자형 생장곡선. 이상적인 게 아닌 거야. 아니 그치, 그러니까 실제 생장곡선. 그게 이름이 실제예요. 자, 근데 얘네 둘을 혼합 같이 키웠어. 자, 그러면 너네한테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안 나오고요. 그래프가 주어진 다음에 누가 이겼니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애기야. 얘가 이겼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졌으니까 쌤 일배 새끼 걸러요.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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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아니 애기야 잘못된 말이에요? 오늘 진도 나가야 다 끝낸다. 나 집에 그래서 집신벌레가 경쟁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경쟁했구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나오는 자료 해석 봐봐. 애기 집신벌레한테 집신벌레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거를 말해. 안녕히 나이스. 한영아 분발해. 이제 여유로워져. 분발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한준생이가 15분 되려고 자, 한번씩 받으려고 이제. 따개비 A종, B종 있습니다. 얘네는 서로 다른 종이거든요. 그러면 군집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근데 지금 같이 서식할 때는 A가 위쪽에 살고요. B는 밑에 살아요. 뭐가 기준이냐면 평균 수입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얘네를 따로따로 키운 거야. A가 없으면 B만 있겠고 B가 없으면 A만 있겠지. 자, 근데 B는요, 요 평균 수입 위로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 건조해요. 즉 건조하잖아. 즉 B 같은 경우는 건조에 되게 취약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없어도 평균 수위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됐어? 자, 근데 A만 있어봐. 그럼 얘는 평균 수위 밑에까지 내려오지. 즉 그 말은 얘는 A는 건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녀석이다. 근데 옆에 보시면 요거 두 종이 함께 서식합니다. 평균 수위에 따라서 위쪽이 A종, 밑에가 B가 되겠지. 이렇게 된 원인은 뭐 때문에? B가 이겨서. B가 이겨서 그래요. 종간 경쟁을 통해서. A가 이긴 거야. B가 이겨야지. A가 원래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거야. 아니야. 던질까 말까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데 합칠 수 있는데 안 B가 합치는 이겼다고, B가. 덮칠 수 있나? 이거는 잠깐만요.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 이겨줘야겠어. 잠깐만 조용히 해봐 제발 얘들아. 이거는 5점짜리로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쌤한테
게 아니다 하고 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였는데 이게 학습 차원을 상상시키려는 그냥 그런 판사님의 아시죠 지금 나가시죠. 오케이. 만약에 A가 이겼으면 B를 몰아내겠지. 그렇죠. 근데 안 먹는 거 아니라고. 이게 제 생각. B가 없을 때 A가 이겨서 B를 다 내쫓게 되면 얘 밑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 따라잡기. 근데 지금 함께 같이 사는 곳에서는 중간 경쟁에 의해서 B가 이겼다고. 예. 그래서 A는 이 지역에서 도태리에서 끝난 거라고. 나였어. 아니 어머 저예요. 또 여자인데. 이게 또 여자랑 연락. 아니 근데 또 여자야. 선생님 근데 아니 선생님 근데 반면 저 말도 안 했어요. 아 준성이가 똥꼬 찔러서. 아니 쌤! 얘가 지금 뒤에 서 있는데 아 근데 아우 침튀가. 판사님 저 억울합니다. 나는 똥꼬 찔린 것밖에 없어. 나 생들이 판사님! 아니 그 갑자기 한영이가 쌤 저 보세요! 판사님 저 안돼 안 바꿔줘 안 돌아가. 싫어한다고 한영이가 자, 두 번째 봐봐. 나 생들이 친적 없는데.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분서에서 서식지를 나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생태적 지위를 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니까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따로따로 살자. 그래서 서식지나 먹이를 나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보의 미덕입니다. 준상 자리가. 조용히 좀 해. 씨. 자, 솔새는요, 지금 뭘 나눈 거야? 한 나무 안에서 뭘 나눈 거야? 먹이야, 서식지야? 서식지를 분리한 거야. 수틀에서 봤는 거. 자, 근데 피라미와 은하는요, 원래 우리 피라미 터스 할 때 자갈 가지고 우리 얘기했었죠. 네. 그렇지. 근데 얘는 은하가 들어오게 되면 이 피라미가 양 사이드, 아니지, 은하로 얘기했었죠. 은하가 자갈을 통해서 된 거고, 근데 피라미 같은 경우는 은하가 들어오게 되면 양 사이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얘는 피라냐랑 같아요. 아니라고 지금 물어봤잖아. 그래서 얘는 서식지랑 먹이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요게 분서. 피라미드 양쪽 호비해 줘. 예. 근데 진짜 셀들이 맞췄는데 왜 섹시해. 셋 드리블. 오케이 그럼 오케이. 지금 섹시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 문제신 거야. 동생 갑시다. 자,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지워주세요. 같이 사는 거죠, 공생이라는 게. 근데 이게 편리 공생이 뭐야? 편리. 한쪽만 이득이야. 그 고래랑 저그 따개비, 고래 입속에 따개비. 그 치아. 딱 악어랑 악어새. 악어랑 다른 악어새. 친구들은 지금 못 들은 것 같은데. 몰라요. 뭐라 했어요? 한쪽은 촉촉 많다. 맞잖아요. 왜 편리 공생이야? 그게 왜 편리 공생이야? 설명을 해라. 한쪽만 좋은 게 클리공생 아니에요? 아니 그거요. 굳이 그렇게 표현해야 돼? 한쪽만 쪽쪽 빤다는 거 그러니까 한쪽만 아이 좋아. 한쪽 역부족. 자, 한쪽만 이득이고 다른 쪽은 아무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걸 편리공생이라고 불러요. 빨판상어와 거북이는 누가 이득일까? 거북스. 빨판상어가 이득. 거북은 아무 이득도 손해도 없습니다. 따개비하고 혹등고래는 누가 이득일까? 따개비. 따개비. 황제 청수새우의 해삼은 누가 이득? 황진세 청소새우. 황로와 물소는 황로. 물소가 아니었나? 왜냐면 물소 위에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뭐예요? 그냥 쉬는겨. 저기 뭐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쉬는 거야. 그냥 쉬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빨판상어도 거북이에 달라붙어서 거북이 대신 셔틀 해주는 거야, 셔틀. 너무 귀여운데? 자, 상미공생은 뭐야? 둘 다 서로 이득을 보는 거죠. 서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흰동거리와 말미잘은 서로 이득. 왜?
흰 동가리는 말미잘을 왜 청소를 해줘? 이렇게 뒤집고 흰 동가리는 말미잘한테 숨어서 살아요. 영양분을 줘요. 근데 말미잘은 흰 동가리로 흰 동가리를 먹으려고 오는 포식자를 잡아먹어요. 말미잘이. 그래서 서로 이득입니다. 그다음에 콩가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도 서로 이득이야. 콩가식물은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만드는 질소화합물을 얻어요.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식물한테서 만드는 양분을 얻어요. 둘 다 이득. 꽃과 곤충은 대표적인 거니까 알 거고, 뭐 놀래기와 도미도 마찬가지로 알겠지. 니모. 그런데 니모랑 돌이네. 돌아. 악어새도 돌아야. 돌아야. 우리를 맞아요. 돌이 자, 기생 봅시다. 기생. 자, 기생은 한쪽은 이득인데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자, 손해 보는 입장을 우리는 숙주라고 불러요. 이득을 보는 거를 기생생물. 고소기와 따개비. 대표적으로 사람과 기생충이죠. 누가 숙주야? 사람. 기생충. 숙주. 야 우리가 기생충이야 그러면? 야 여기 안에 사람 있어? 제가 막그 곤충 몸 쫄고 나오는 거. 건충 몸을 뚫고 나온다고? 에일리언이고. 영가시? 아니 우리 약재로도 먹지 않아요? 지네? 동추가초. 동충 같죠. 아. 기생 아니에요? 자, 겨우살이와 다른 식물은요? 누가 숙주야? 겨우살이. 다른 식물이 숙주고 겨우살이와 기생생물입니다. 겨우살이는 되게 좀 비열한 게 다른 식물의 그 줄기에다가 자신의 뿌리를 꽂아요. 그래서 그 식물한테는 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진짜 좀 좋겠다 이거. 진짜네. 겨울이 기생생물, 개가 숙주입니다. 결국은 걔한테도 뭘 얻어요? 쉴 때. 양분. 어떻게 그래? 혈액 속에 있는 양분. 피 아. 빨잖아요. 자, 피식과 포식은요. 누가 이득일까? 피식 포식. 기분 나빠. 자, 피식이 이득, 아니 포식이 이득이고 피식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밑에가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 봐요. A랑 B를 단독 배양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실제 생존 곡선 나오죠. 근데 자 종강 경쟁은요. 이긴 자도 이득일까 손해일까? 손해죠. 전쟁을 손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에 비해서 이긴 녀석도 줄어들어요. 둘 다 손해야. 종강 경쟁은 둘 다 손해야. 혈류공생은 아까 뭐다? 한쪽만 이득, 다른 쪽은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그래서 혈류공생 된 게 개체군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상리공생은 둘 다 이득이니까 둘 다 개체군이 늘어납니다. 피식과 포식은요, 우리 아까 봤었죠. 포식이 이득, 피식이 손해. 그리고 먼저 경향성이 바뀌는 게 피식이야, 포식이야? 피식. 그래서 먼저 경향성이 바뀌는 A가 피식자, B가 포식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좀만 더 군집의 천이. 이거 나왔는데. 아이고 아니냐 친지. 여기까지 못 가지 않을까요 진도가? 근데 이미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갈 거긴 합니다. 이회진. 자, 군집의 천이는 말 그대로 천천히 변한다. 재건축. 천천히 변한다. 천이. 오케이. 자, 어떻게 변하냐면 말 그대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크게 두 개 있어. 1차 천이랑 2차 천이. 1차 천이는 처음 나타난 천이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완전 아무것도 없는 거 있지. 뭐에서 이렇게 창조하는? 그걸 우리는 척박한 땅 또는 용암 대지. 아니 용암은 있다고 봐요. 이수. 용암 대지는 양분이 없는 땅이잖아요. 용암에는 아니 그냥. 딱딱한 땅이잖아요. 네. 흙이 없잖아요. 흙으로 갈게요. 예. 오케이. 자, 그게 척박한 땅이고요. 그 이후에
요 척박한 땅에서 처음 들어오는 애들 있지. 네. 자, 처음 들어오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척자라고 부르죠. 요 지역을 개척한 애다. 개척자. 컨크롤러 정복자. 자, 그러고 요 개척자를 기준으로 해서 요 다음엔 당연히 점점 흙이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토양이 생기는 거 보여? 네. 그렇지. 그래서 토양이 생기면서 키 작은 식물, 초원, 방목잎, 그 다음 나무. 이거 많이 했어요. 뭔데? 아 준사이가 기장한 친구를 했는데 항상 상태래요. 이거 한 10개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점점 키가 큰 식물로 바뀐다라는 거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봐봐. 초원까지 형성될 때는 주요한 요 천이의 변이 원인은 토양의 형성 속도하고 수분량이야. 야, 토양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식물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기 위한 과정은 물이 필요하겠지. 네. 그래서 초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주요 원인은 토양의 형성 속도랑 수분량, 물의 양이야.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식물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 그럼 점점 키가 큰 나무들로 바뀌려면 당연히 햇빛이 있어야 되겠지. 빛의 세기가 주요 원인입니다. 알겠어? 오지 마. 왜요? 그래요. 네. 자, 그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봐봐. 초원, 관목잎 다음에 양수림이지. 네. 양수가 뭐야? 부모 그 엄마 엄마 뱃속에 애기 수영 진짜 그 양수일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양지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네. 오케이.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센 편일 거잖아. 그쵸? 근데 양수림에 양지식물의 씨앗이 먼저 들어와요.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 음지식물의 씨앗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총 생산량이 있지. 양지식물이 커요? 음지식물이 커요? 양지식물이 커요. 그럼 같은 세기의 빛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잘 자라겠어? 양지. 그래서 양수림이 먼저 형성되는 거야. 네. 그 다음 그 밑에 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면 우리 아까 그 층상구조 봤잖아. 그렇죠? 근데 요 밑에서 자라는 녀석들도 역시 양지식물의 씨앗도 있을 거고 음지식물의 씨앗도 있겠지. 근데 요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누가 더 잘 자랄까? 음지식물이 조금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천천히 음지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호남림으로 바뀌어요. 바뀌고 나중에는 음지식물의 크기가 양지식물을 좀 압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양지식물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못 살겠지. 그래서 음수림이 형성되는 게 끝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극상이다라고 부릅니다. 극상. 제일 안정된 상태다. 자, 그래서 요 라인을 우리는 제 필이 나셔야지. 건성천이라고 불러요. 아, 뭐라고 한다 이거를 건성천이. 말을 좀 짜밖에 안 보여. 왜 건성이냐면 건조한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 됐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1차 천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습성 천이가 있어요. 습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천이다. 근데 초반만 달라. 척박한 땅이 아니라 요거.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 같은 걸 우리는 빈 영양후라고 불러. 영양염류가 비어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 이후에 영양분이 주변 식물에 의해서 점점 요 호수에 채워지겠지. 부영양후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토사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여기가 메꿔지겠지. 농사가 그거를 좋겠다. 습지, 습원이라고 불러요. 더 메꿔지면은 초원으로 되는 거죠. 근데 호남림에서 음수림으로 바뀌는데 양수는 어떻게 줘요? 뒤져요. 왜? 음수림이 햇빛의 세기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음이 더 커진다. 음이 더 커져. 더 커지고 양이 그만큼 밑에 있겠지, 상대적으로. 그럼 빛의 세기가 약하겠지.
잘 못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굶어 뒤지는 겨. 그냥. 나중에 나온 근데 데가 저기 양수림에서 뭐 엄청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더 얘기할 거야. 극상이라는 게 무조건 음수림에서 끝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인 건 그 음수림까지 간다. 그리고 습성천이는 처음만 다르다. 오케이. Yes.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Yes, 자, 2차 천이는 뭐냐면 재건축이야. 자, 한번 싹 다 불탔어. 대표적으로 불타는 거 3절. 시험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산불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산불이 되면은 식물체, 식물 자체가 아예 다 사라지겠지. 그러면 뭐가 남냐면 초원부터 남아요. 초원부터 스타트야. 여기부터가 2차 천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 숲이 만약에 다 타게 되면은 초원부터 스타트되어서 나오는 게 2차 천이고요. 뭐가 개척자다? 소본, 풀. 이런 것들이 개척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차 천이는 1차 천이보다 빠를까 느릴까? 빨라요. 이 앞에 단계로 생각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죠.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X축 시간에 따라서 Y축. 야 이제 그래프도 조금 야 저 계속 생각하네. 야, 그럼 떴다. 자, 요거는 그냥 그 높이를 얘기한 겁니다. 군집의 높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 극상 봐봐. 천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극상인데, 모든 지역에서 음수림이 극상일까? 아니요. 요거 읽어보셔야 돼요. 기후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다 극상이야. 그래서 우리 툰드라는 어디가 극상일까? 그 튼드라는 아예 없는 게 극상. 초원이 극상입니다. 예스. 처음에 다시 되돌아가. 아니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난다고. 아 거기서 아까 끝난 지점이 극상이라고. 맞아요. 신기하네. 그래서 그거를 극상이다. 끝난 지점. 나 써. 쓰고 수칙 있구나. 씨발 왜 끝나? 극상 니 극상. 니 극상. 진상. 개진상. 잠깐만요. 자, 슈트 181도 5번. 잠깐만. 저희의 극상은 어디죠? 한 2개 남았어. A에서 C 특징입니다. 상위공생 터스의 피식과 포식이래요. 개체군내 상호작용을 셋 중 있어. B는 뭐야? 그럼 C가 상위공생. 상이 없어? 그러면 기억 맞아? 나 근데 이거 승진이라고 야 이거 판단해봐. 그거잖아. 약간 들고 너 들리고 하지. 야, 니수 쎄라며. 니수 플러스 이거랑 똑같은 상태에서 그때 맞춰봤던 거야. 왜 맞았는데? 나 지금 되게 들려, 되게 들려. 나 지금 술 알았으니까 디귿디귿 틀려 들려요. 아 이거 씨발 맞잖아. 틀리잖아. 틀려. 틀리잖아. 이거 원하는 사람 아니야. 상로가르 스님이 씨였어. A는 관아예요, 관아. 하나에 10m. 10m. 오늘 대지가 러시아 아니야, 씨발. A에서 C보다 작아요. 악 쓰지
마지막 누구야 이씨. 야 씨발 대형 제목인데 거의. 기분의 차이네. 오버한. 맞아요. 아이 씨발. 왜요? 왜요? 제발 그만. 제발 용기가 나는 일어나네. 아 일어나자. 에이야 손들어. 네가 온 대로 쳐. 이거 어떻게 되셨어요? 진짜. 아 시끄러운 춤이라서 아 미친놈 아니야 뭘 뽀뽀하잖아 진짜. 권유 아니야. 이거는 성행위야 생각하면 아니 권유잖아. 아 우주. 네 권유. 뭔데 줘? 절대 우리 이게 뭐야? A. 얘는 B. 얘 C가 되겠지. 그러면 맞고. 맞고. A 맞고. 맞고. 에이 복잡한 거 맞잖아 10개 우리. 아 맞죠 그 주제. 이 정도 수업을 하시기 만들어가는 수업 아니야? 하얗게 물체였다. 진짜 금쪽이들 진짜. 야 진짜. 야 마지막 하면은 한 20만 원 해버려. 야 진짜 마지막 3분은 개레전드였다.